예, 끔찍한 학대 증거입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서 숨지게 했던 이모 부부 3차 공판이 있었는데, 정말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는 얘기들, 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학대. 정말 저는 이 기사를 전해 듣고, 와,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악할 수 있나? 정말 저는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뭐 잔혹하다, 엽기적이다, 끔찍하다 이 정도 표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상당히 사실 여러 차례 다뤘지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말 구체적인 영상이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확보한 영상을 재판의 증거로서 제출을 한 건데요. 보통 이제 범죄 사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결과를 해서 이런 범죄가 있었다라고 글로 쓰지만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끔찍한 정말이지 끔찍한 학대들이 있었습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이 기자가 저렇게 차마 말로 전하지 못한 그 영상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영상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촬영된 영상들이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요. 처음엔 알몸인 상태로 피해 아동이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이 알몸인 상태로 빨래를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빨래가 아니라 거실에서 벌을 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벌을 서고 있는데 그 알몸 상태였고 이모가 높게 올려라, 이렇게 높게 안 올리냐라고 좀 혼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장 분노하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아동에게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동물의 대변을 앞에 두고 이제 그걸 입에 넣으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지 않으니까 삼켜라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핥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혼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지금 전해드린 그 내용, 개 배설물, 개똥이에요. 그거를 애가 차마 입에까지는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삼킵니까, 그거를? 예? 그런데 야, 너 그게 지금 뭐해? 지금 핥기만 해.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 빨리 입에다 삼켜. 빨리 목으로 넘겨. 지금 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분노가 치솟지 않습니까? 방청객에서도 사람들이 뭐 탄식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울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학대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뭐 아이디가 마지막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참 낙관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제 신념 자체가 막 허물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학대 강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도 조카를 그 10살짜리 아이를 학대한 장면을 자기들이 또 그걸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망 직전 이 조카 10살짜리 조카의 이 모습을 보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몸을 막 가누질 못했다면서요. 일단 이번에 검찰이 공개한 영상은 총 13개인데 사망 당일까지 한 달여, 20일 정도, 20일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촬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양팔을 손들어라고 하면서 양팔을 들게 했는데 아이가 한 팔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미 늑골에 부상이 있는 상황이라서 한 팔을 제대로 들 수 없어서 나머지 한 팔로 받쳐가면서 결국 손을 들게 한 그런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리 와봐 해보니까 정말 힘겹게 몸을 돌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몇 발자국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쳐다보는 모습 같은 게 찍혔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결국 화장실에서 벌게 벗겨진 채 끔찍한 물로 인한 학대를 심각하게 당하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이걸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이모가 무속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뭐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 지금 저 짓을 했다는 건데 말이죠.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치죠. 아니 근데 이게 퇴마 의식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아,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 이제 기왕에 물어보시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 예. 공인된 사람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래서 사람 몸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그거는 잘못된 어떤 행동이고요. 지금 아이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문을 겪었던 분들의 증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서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에게 공격을 하나 고문을 하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시키는 거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성인들이 고문을 겪은 성인들의 증언인데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더군다나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당했으면 어떤 심리 상황이었을까요? 전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거실에 있는 그 강아지 울타리가 있었대요. 근데 울타리 뭐 실수로 이렇게 그걸 넘어뜨렸나 보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모를 이렇게 딱 올려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변호사님 이게 딱 그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의지는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나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다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 또 혼나겠구나 이 걱정밖에 안 드는 예. 거예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러면 어제 검찰에서 말이죠. 검찰이 아이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학대다. 이거 명백한 학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일들도 모두가 학대 행위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당시 영상들을 보면은 집 안이었습니다만 옷을 벗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촬영된 날짜가 이제 그 한겨울입니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학대고 또 게다가 촬영된 그 영상 보면 몸에 멍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멍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또 눈도 이렇게 학대로 부어 있었는데 이런 것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런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 말은 하긴 했죠. 일단 이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이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면은 이 재판부에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검찰이 진술한 이 구술한 이 범죄 사실에 더해서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손 변호사님 저는 진짜 좀 충격적인 게 그 애를 막 그렇게 학대를 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걸 먹여요. 근데 그걸 왜 찍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한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 영상이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촬영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고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영상 촬영해서 이 아이 엄마에게 내가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100개 정도의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는데 예. 그럼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된 동영상은 거의 없고 도대체 왜 촬영한 것인가? 이거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촬영했다는 이 피고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촬영했는가? 영상 촬영의 동기를 촬영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의 영역인 거죠. 영상은 어디를 찍었냐, 뭘 찍었냐,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촬영 시간, 또 시각 등등을 다 봐야 되거든요. 각도까지 봐야지 짐작 가능한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이 촬영자들이 나눈 그 대화 등등이 담겨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상대방을 조롱하는 또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영상 안에 음성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정말 엄마에게 친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압도적인 힘 또는 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미 내가 얘를 제압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뭐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촬영 자체가 또 하나의 학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도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이죠. 뭐 집행은 안 할지언정 이거 사형 선고는 해야 된다. 지금 뭐 전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황당한 것이 그 앞서 엄마 친모 숨진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인 언니 부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는데 그러면은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저는 이 엄마라는 분도 어떻게 이런 동영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을 텐데 그걸 언니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 이 일단 합의에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 엄마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사실상 어떤 일이 이뤄지고 있는지 영상을 들었건 사진 몇 장은 봤다는 건 사진만 봐도 자기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그 합의서가 들어가는 게 재판부의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 합의서는 틀림없이 양형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겁니다. 판사도 이런 정도가 되면 진짜 재판부에서도 이 기록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봐야 하잖아요. 이 많은 기록을. 그리고 면밀하게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피눈물 흘리면서 판결문 씁니다. 이럴 때는. 진짜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